신석월 목사님, 무궁화기도운동 총연합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규탄 연설, 유튜브 말살에 대한 규탄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연일 연야 수고하시는 우리 한국 유튜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서서 이 정부 행태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잘못 저질렀다고 하는 석고대죄가 없습니다. 먼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고 잘못된 정책이 있었으면은 그것을 속히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경제 장관들, 그렇게 경제 전문가들, 그렇게 역대 훌륭하신 분들이 또 국가 원로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도대체 이 정권은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뭡니까? 최저임금제, 이놈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 52시간 이 제도도 이거 국민들을 전부 다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사방팔방에서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정부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외교, 국방, 안보, 교육, 삼강오륜 모두 다 거덜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지기는커녕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위반해서 그만 국민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던 사람, 국민 안보를 박살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도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전문 인사로 더 좋은 데로 가거나 그 자리에 또 눌러 앉았거나 옆에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그 현 정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짐작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엊그제 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특히 국정감사 이 질의에서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 벌컥 소리를 질러가면서 고함과 함께 고성과 함께 삿대질하면서 야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이 지경으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대든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국회의원한테도 이랬을 때는 우리 민초들, 특히 무식한 국민들이 불평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는 내로남불 정부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전부 다 불륜입니다. 자기네들이 한 것은 전부 다 입 싹 찢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야당 국회의원이랄지 혹은 민초들이 한마디만 하면 전부 다 이걸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그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여러분, 저 청와대에서 야당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우리 국민들 남녀노유가 전부 다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 이젠 개 돼지들이 아닙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용될 필요는 없다. 저 개천에 있는 붕어나 미꾸라지나 혹은 개구리 혹은 저 자라 새끼로 살면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개, 돼지로 밀거나 몰거나 혹은 국민들의 수준을 저 하등 동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자식은 전부 최고의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별별 꼼수를 쓰면서 무법천지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이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민정수석에서 그냥 서울대학교 교표를 잡고 그냥 있었다면은 이게 전부 감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던 자가 그만 법무장관에 취임하니까 이것은 법무효 국가가 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엔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엔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 추종자들이겠습니다만 조국 보호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가 시간이 길지를 못해서 이런 얘기를 세미를 못합니다만 제가 양심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 성내동의 주택 아파트, 주공아파트 앞에서 제가 유턴을 잘못했습니다.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고 그냥 딱 서 있는데 빨간불이 켜져야 유턴하는 장소라고 그래요. 그 뒤에 한 서너 대 차가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앞에서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파란불입니다. 유턴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빵빵빵빵 계속 그러길래 유턴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가만히 있었더니 또 빵빵거리는 거예요. 차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가라고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유턴을 시작했더니 어디서 왔는지 10초도 안 돼가지고 웽 하고 오더니 저를 스톱을 시켜요, 백차가. 근데 딱지를 끊는데 얼마를 끊느냐, 6만 원짜리를 끊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7일인가 열흘 이내로 납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7만 2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겁나서 그걸 6만 원을 가서 납부를 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이 정부 욕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우리 서민들, 대구리 같은 서민들, 자라 같은 서민들, 미꾸라지 같은 서민들, 이들은 법을 어기면은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징계를 받는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는 이 사람들은 지금 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법무효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 서민들만 이런 법을 지켜야 되고 저 청와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는 이 인간들, 이들은 법을 무시해도 괜찮느냐,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분명히 범법을 했습니다. 교통위반을 했습니다. 교통위반을 했다는 그것을 내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조그만 위반 하나만 해도 벌칙금을 내는데, 이 인간들은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수십조 수백조 이 부정 행위를 저지른 인간들도 지금 회전문 인사로 계속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여러분, 이 소고기 파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파동에 있을 때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있을 때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대한민국 이 공중파 방송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공중파 방송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그냥 당했습니다. 그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나가서 외쳐서 부르짖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애초에 단추구멍을 잘못 낀 겁니다. 그 공중파 방송이라고 하는 데서 이것을 잘못 보도를 해서 이것을
이게 여론을 그렇게 호도해서 나가더니 결국엔 대통령까지도 탄핵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민초들은 들고 일어난 겁니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 우리 국민들, 무식한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스러운 국민들, 이들이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떴느냐? 바로 현장에서 직접 그 실황을 중계해 주시는 여기 유튜버님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 물론이고 문비어천가 불러대는 어용방송 같은 인간들, 이 기자들이 여기 유튜버님들을 볼 때 아주 기자로 보지도 않고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여북하면 기레기라는 얘기를 합니까? 쓰레기 기자들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문비어천가만 불러대고 현 정부가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방송사들, 이들은 마땅히 기레기 언론이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소미아, 이거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파기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정책 기반자들, 이 사람들은 천하태평입니다. 지금 뭐 아세안 무슨 그 국가 연합 무슨 회의를 하려고 대통령도 문재인도 거기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좀 연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지금 태국 간 거 보니까 지소미아는 파기하고 태소미아 만들려고 거기 갔어.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달라 이거예요. 미사일은 쏴대고 핵폭탄은 만들고 생화학 무기는 부지기 쏘는데 그걸 그냥 이러고 나간다면은 이것을 공중파 방송에서 낱낱이 언론이 견제를 하지 않고 언론이 낱낱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유튜브로 전부 다 눈이 돌아선 겁니다. 왜 공중파 방송들이 유튜브 방송만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거대한 언론사, 거대한 방송들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이들한테 전부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륙지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탄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들을 탄압하려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탄압하는 이 정권에 있는 힘을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반드시 들고 일어나서 이것을 철폐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듣고 볼 수 있는 뉴스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서부터 대한민국은 포주기 정책으로 나가서 결국엔 미사일을 쏴대고 핵무기를 장착하고 이제 무기를 첨단 무기로 전부 다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 청와대 위정자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 괜찮다고 그럽니다. 이걸 괜찮다고 덮어버립니다. 이제 이 민족은 죽어봐야 정신 차릴 겁니까? 이 민족은 이제
죽어야 정신 차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계도하기에 딱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목사님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광화문에서, 대한문에서, 서울역에서, 청계천에서, 면세점에서, 교부 앞에서 어디든지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금 태극기를 들고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유튜브 방송들이 아니면은 그 실황을 볼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탄핵 방송 때도 보십시오. 촛불농단 저들은 있는 대로 있는 대로 크게 침소 봉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탄핵 방송, 탄핵 당시에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함성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보도하지 않기도 하고 또 요만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뭡니까? 오늘날 유튜버들이 이렇게 일어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무기총,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총인 이 무기총,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대한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들에 이를 것이고 청계천에 이를 것이고 서울역으로 이를 것이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잘못된 정책에 과감하게 맞서서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유튜버들을 탄압하는 이 정책을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이 정책을 수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 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